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자주 뵙네요, 요즘.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네네. 얘기할 때 이제 클라우드 보안하면 네네. 세 가지를 꼽으셨잖아요. 클라우드 네, 보안의 맞습니다. 3대 포인트. 네, 맞습니다. 뭐였죠? 인증 및 접근 관리.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가시성.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근데 제가 딱 아니 클라우드 보안인데 데이터 보안이면 네네. 당연히 AWS,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뭐 IBM 클라우드 이런 데서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다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왜 클라우드 서비스 받는데 네네. 다 끝나는 거 아닌데 왜 데이터 보안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오해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SaaS다. SaaS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SaaS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에서 다 제공을 해주죠. 535다, 오피스 365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설정 정도가 이제 사용자의 책임이 되는데 그 이하 이제 파스라든지 IaaS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은 이제 사용자한테, 사용 기업한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보안 그러면 CSP가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사실 CSP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이제 위주로 하는 거고 실제 그 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보안 책임은 사용 기업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애저라든지 AWS 이런 데가 그 데이터를 네네. 저장할 때 네네. 무조건 암호화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암호화 네네. 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 CSP가 기능을 제공하는 거지 네. 실제 그거를 이네이블해서 쓰는 거는 사용 기업입니다. 사용자의 선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거 있으니까 네네. 그거 쓰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구태여 뭐 이런 내가 속해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네네. 암호화 키 쓰면 되는 거지. 네네네. 또 제2, 제3의 뭐 IBM에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CSP가 암호화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 암호화한다고 끝이 아니라 누가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사용을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사용이나 이제 사용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대응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사용 기업이 이제 별도로 준비해야 될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암호화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 키나 암호화 기능은 이제 CSP가 제공합니다만은 정말 이게 중요한 데이터하고 이제 기업이 이 오너십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주권을 이제 우리 기업이 가져가겠다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감 정보라든지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그런 암호화 키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준 걸 가지고 이제 그 CSP가 암호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암호화 키를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죠? 사실 거기서 내가 그 중요한 정보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삭제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암호 키도 아직 없애버렸어. 정말 없어졌을까? 그렇죠. 그죠? 확인할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러면 그 기업은 그 키를 어디다 보관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이 별도로 정한 그런 이제 IBM의 이제 그런 키를 서비스해는 클라우드 키를 서비스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온프라미스 상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이제 클라우드 존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기업이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서 그 키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내부자 뭐 보안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그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확실하게 뭐 내부에서 보관하더라도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보안을 이제 더 강한다 그러면 이제 HSM 같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더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HSM 이런 게 어떤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마스터 키를 이제 이 구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는 이제 변조가 불가능하고 유출이 불가능한 형태로 이제 저장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그 키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키를 그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 키를 이제 보관하는 건 알겠고요. 근데 요즘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단지 레거시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컨테이너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컨테이너들이 많이 FG들이. 컨테이너에 대한 그 보안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될까요? 컨테이너 보안도 사실 CSP가 제공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이제
사실은 이제 CSP 쪽에서 이제 좀 더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고 그 안에서 컨테이너를 이제 안전하게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사용 기업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IS 상에서 이제 별도로 컨테이너를 구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상에서 이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암호화라든지 또 암호화를 통한 이제 접근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CSP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예를 들면 이 특권 사용자라든지 루트 사용자들이 이제 컨테이너화에 대한 그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유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CSP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CSP에서는 책임을 지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IS 상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사용 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컨테이너가 뭐 취약하다, 보안이 취약하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유형에 있을 어떤 것들이 네네네. 컨테이너가 뭐 보안의 취약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취약성은 사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네네.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제 구글상에서 찾아보시면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컨테이너에서 아까 했던 이제 권한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특권 사용자나 루트나 뭐 이런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컨테이너에 이제 이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제 뭐 하는 이제 그런 네네. 케이스가 이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내의 취약점. 컨테이너 내의 취약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네. 설정에 대한 취약점도 있고요. 네네.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나 이제 컨테이너 내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하드 코딩된 패스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이제 이 취약점에 의한 이제 그런 이 보안에 대한 위반 사항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까 구성 설정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뭐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 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게 데이터는 산재해 있을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쉽게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데이터의 그렇습니다. 어떤 건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징후라든지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이제 많이 산재되어 있고 사실 뭐 통합 보안 관제 이런 게 씀이 있지만 씀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데이터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데이터만 중점적으로 이제 바라보지도 사실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합보안 관제는 주로 이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근데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각각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별도의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정보를 취합을 해서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이상행위나 아니면 이상 여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식별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는데 빠르게 대응하려면 그 보안 관리자가 사실 뭐 중견기업은 사람 많지도 않고요. 대기업도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럼 빨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맞춤형으로 빨리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이 머신러닝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제 이상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시스템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있지만 뭐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고 싶은 어떤 팩터나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기 맞춤형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들은요? 이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필터링해서 이제 이 관리자나 이제 보안 담당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만의 대시보드로 나만의 대시보드, 나만의 보고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궁금한 게 이런 굉장히 좋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IBM의 뭐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보안 서비스? 데이터 관점에 데이터 관점의 보안 서비스? 이게 뭡니까? 이름이 정확히. 가디언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나왔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 얼마 안 됐구나. 국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런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도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사실 데이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식별을 해서 이제 대응 분석해가지고 위험을 식별해서 이제 조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점에서의 보안.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뭐 요 자세한 것들은 데모니 자세한 것들은 우리 저번에 한 웨비나 영상을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장님, 오늘 요새 이렇게 자주 뵀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이런 다양한 보안에 대한 얘기, 우리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요. 컨테이너 보안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딥하게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